안녕하세요, 여러분. 1번부터 풀어볼게요.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 합니다. 자, 토지 용어의 문제죠.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에 정착물이 없대요. 그럼 지상에 건물이 없는 땅은 벌거벗을 낮자 낮이었죠. 공법상 제약은 받는데 사법상의 제약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였어요. 낮이네요. 그럼 A가 낮인 순간 낮이가 아닌 4번과 5번을 먼저 지우세요. 그리고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래요. 그럼 개발되기 이전의 땅이니까 개발될 소지가 있는 땅이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소지였어요. 얘 힐소자였습니다. 머릿속에 온통 하얘 그러면 요게요 칭찬이에요. 욕이죠. 텅 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원상태 그대로의 땅 원지라는 표현도 썼었어요. 그래서 지금 소지가 아닌 1번을 또 지워요. 그리고 법적 소유권은 인정되는데 경제적인 활용 실익이 없대요. 그럼 법으로만 인정되면 얘는 법지였죠. 경사면의 토지였습니다. 그럼 C가 법지인 순간 법지가 아닌 2번을 또 지우면 답은 이제 몇 번이 되죠? 그냥 3번이죠. 그리고 용도 지역 내에서 지역 간 용도 변경이 진행되고 있대요. 크게 바뀌고 있는 중의 땅은 후보지였고 이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중에서 택지 중에서 건물의 용도가 상호간에 바뀌어지고 있으면 이행지였죠. 농사 짓는 땅인데 농사의 종류가 나무 심는 땅인데 나무의 종류가 서로 바뀌고 있으면 걔는 이행지였습니다. 기억 꼭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 내에서 지역 간 용도 변경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행지네요. 꼭 문제 푸실 수 있어야 돼요. 1번은 3번. 2번.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주어진 가격 변화에 대해서 양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의 변화와 상관없이 수요량이 아예 고정되어 있는 거네요. 완전 비탄력적이죠. 2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면 가격 변화에 대해서 하나도 변하지 않은 거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 3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주어진 가격 변화보다 반응된 변화가 작을 때 비탄력적인 거죠. 그래서 주어진 가격의 변화율보다 반응되는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다가 돼야 되는데 더 크다가 됐으니까 X네요. 답은 3번이에요. 4번. 수요 곡선이 수평선이면 량의 변화가 무한대인 거죠. 완전 탄력적인 겁니다. 수평선이면. 수직선이면 양의 변화가 하나도 없으니까 완전 비탄력적인 거고요. 그 다음 5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면 주어진 가격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크게 많이 변했으니까 탄력적인 거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탄력성 복습입니다. 탄력성은 주어진 변화와 반응된 변화 둘이 주어져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반응된 변화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였죠. 그래서 주어진 변화 기준 반응된 변화의 정도가 같게 변화했다면 똑같이 변한 거니까 얘를 뭐라고 했죠? 탄력성의 크기는 1이고 일단은 단위 탄력적이라고 표현했어요. 만약에 주어진 변화보다 반응된 변화가 더 크면 더 많이 변하면 얘는 탄력적인 거였죠. 어마어마하게 변하면 얘는 완전히 탄력적인 거고요. 더 적게 변했을 때는 비탄력적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라면 그때는 완전히 비탄력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였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탄력성의 판단은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반응된 변화의 정도를 가지고 판단한다.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3번. 부동산 투자 분석의 현금 흐름 계산에서 현금 흐름은 크게 취득, 보유, 양도였죠. 그래서 보유 기간 중에 놀리지 않고 임대하면 임대 수입 들어오는데 경저세 빼서 세금까지 뺀 세후 현금 수지까지 계산하는 시기였어요. 가공기 조순 전후 경저세였죠. 양도하게 되면 매도하게 되면 그때는 취득 시에 나갔던 지분액이 다시 복귀했어요. 그때도 경저세, 세금까지 뺀 후니까 세후 지분 복귀액을 계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현금 흐름 계산에서 가는 세후 현금 수지가 아니라 세전 현금 수지를 계산하래요. 그럼 그 말은 보유기간 중에 빼는 세금인 경저세 중에 영업소득세는 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세후 지분복계액은 양도시의 내용이었어요. 그럼 얘는 세후까지 다 경저세를 다 고려한다는 얘기입니다. 각각 필요한 항목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나왔네요. 투자금의 일부를 타인자본으로 활용한다고 돼 있어요. 그 말은 금융이 있다는 얘기죠. 경저세의 저가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럼 기업. 기타 소득은 가공기의 기조. 그러니까 보유기간 중에 기억은 들어가야 돼요. 세전 현금 수지를 계산할 때. 그럼 기억이 없는 1번을 지우네요.
그 다음 니은, 매도 비용이에요. 그럼 매도 비용은 양도시에 빼는 경저세 중에 빼는 게 매도 비용이었죠. 그러니까 나의 니은이 들어있어야 돼요. 니은이 없는 지금 1번이 지워진 거였죠. 그 다음 이제 디귿, 영업소득세는 보유기간 중에 빼는 경저세 중에 세금인데 영업소득에 대한 세금이잖아요. 근데 얘가 세전을 구하는 거니까 포함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이 들어있는 5번을 지웁니다. 그 다음 리을, 미상환 저당 잔금이 나왔어요. 이게 양도시에 빼는 아직 못 갚은 남의 돈 한 방에 갚고, 지금 그 얘기잖아요. 아직 못 갚은 미상환 된 남의 돈 두 글자 저당, 남은 돈 잔금 빼는 거였죠. 그러니까 리을은 당연히 나 세후 진복계 계산시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리을이 없는 게 2번과 지금 3번이네요. 그럼 답은 그냥 4번으로 결정이 된 거죠. 그 다음 미음, 종합부동산세는 보유기간 중에 제대로 보유하기 위해서 제대로 임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필요재 경비, 영업경비였잖아요. 그럼 보유 자체에 대한 세금은 영업경비에 포함됐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포함되어 있었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포함.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취득시, 양도시니까 보유기간 중에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미음은 지금 포함되어 있나요?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 비읍,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이 자본이득세잖아요. 자본이득세는 당연히 세후 지분복귀 계산할 때 빼는 세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